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그리고 안철수 의원,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하면서 최고위원 추천 문제를 놓고 두 분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과연 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뭐 최근에 이제 부딪힌 사안은 최고위원 네. 건이죠. 그러니까 아마 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 일정 몫을 이제 국민의당 몫으로 네. 이렇게 아마 주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두 사람을 이제 추천을 했는데 네. 한 사람은 굉장히 좀 논란이 된 발언을 한 인물이고 네. 또 다른 한 인물은 그러니까 뭐 친윤계로 알려져 있는 네. 법조계 출신의 그런 이제 현직 의원, 그것도 국민의힘 소속 의원을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예. 자, 이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아니 국민의당 몫으로 배정을 해줬는데 국민의힘 출신 의원을 왜 거기 포함을 시켰으며 네. 또 하필이면 그렇게 논란이 되는 인물을 거기 또 포함시켰느냐, 네. 이거 한번 제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둘이 이제 갈등을 빚기 시작한 거예요. 예. 뭐 이제 제가 보건대는 안철수 의원의 추천에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네. 그걸 또 받아들이는 이준석 대표는 또 다른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계산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러니까 뭐 두 사람 사이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두 사람 다 이제 차기 당권 관련해서 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직접 출마할 생각도 분명히 가지고 있을 것이고, 또 이준석 대표도 여차하면 다시 본인이 출마할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자,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묘한 신경전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예. 그런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은 아니 뭐 국민의힘 소속 의원 추천한 이유는 뭐 우리 어차피 지금 합당한 마당이니 좀 더 잘해보자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한 거다라고 네.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 적절한 인물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뭐 주변에 인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일종의 포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당내 조직 기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윤계하고 함께 가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이 카드를 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연대를 것이고, 시도한 거다. 예. 친윤계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저간의 사정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자, 최 교수님, 어쨌든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견제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겠죠, 어떻게 보시면?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는데 네. 기본적으로 점점식 의원은 유친윤으로 분류될 수밖에 네. 검찰 출신이에요. 또 검찰 예, 예.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이 최고위원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 입장은 껄끄러운 입장이 될 수밖에 불편하죠. 없죠. 예. 당연하죠. 그러니까 최고위원을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국민의힘 소속의 점정식 의원. 그러면 이분은 친윤이고, 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는 윤핵관의 일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을 최고위원으로 왜 추천하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어쨌든 당대표로 최고위원과 함께 지도 체제를 운영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핵관의 목소리가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자꾸 나오지 않겠어요? 본인에 대한 어떤 견제도 나올 수 있고, 네. 이런 부분이 부담스러운 거죠. 네. 근데 빌미를 잡으려고 하니까 빌미는 딱 잡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왜 국민의당 출신을 해달라고 하면 왜 국민의힘을 했냐. 네. 이건 이유는 돼요. 근데 그 이유라고 하는 건 속내가 사실 뭐 국민의힘이든 국민의당이든 추천해 줬으니까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 대표가 이렇게 강하게 거부를 하고 재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 국민의힘 중에 특히 윤핵관으로 분류되는 분이 추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것이 안철수 대표에 대한, 안철수 전 대표고 지금 의원이죠. 네. 안철수 의원에 대한 견제라고 볼 수밖에 없죠. 차기 예. 당대표에서 어쨌든 뭐 본인이 만약 이준석 대표 다시 나간다면 경쟁해야 되고요. 예. 본인이 안 나간다 하더라도 어쨌든 차기 당권을 안철수 만약에 의원이 잡게 되면 네. 본인한테 불리한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견제 카드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한 조직에서 둘이 이제 좀 문제가 생기고 말싸움이 생기는 게 이거 처음인데 예. 이게 트리거가 돼서 당 내에서도 본격적으로 당권 경쟁을 위한 어떤 포석이 시작될 수도 있겠네요. 둘이. 당연히 들어갈 수 네. 있죠. 저는 이제 세 축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네. 이제 안철수, 이준석 두 분만 얘기를 했지만 예. 윤핵관도 저는 그 중에 한 플레이어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축이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지금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 본인이 다시 출마를 할지 아니면 본인은 그냥 공천 룰만 이번에 손보고 본인은 빠져 있다가 나중에 예. 대권에 나갈지 그건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본인이 직접 또 플레이어로 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나가지 않는 본인의 대리인을 내세우겠죠. 누군가 됐든. 예. 그러면 결국 이준석, 안철수, 윤핵관 이 세 개의 그 어떤 힘이랄까요? 예. 세 축이
당권 경쟁을 치열하게 부딪히는 양상이 보여질 것이고 안철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윤핵관과 손을 잡으려고 할 거예요. 본인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고리로 해서 윤핵관들과 손을 잡고 본인이 대선 후보로 가기 위해서 공천권을 가질 수 있는 차기 당대표를 하려는 의지를 가질 겁니다. 네. 그게 성사될지는 지켜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 윤핵관 입장에서 그럼 안철수 의원을 밀어가지고 과연 본인들의 어떤 주도하는 공천이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어느 정도의 일치감이나 합의점이 있을 거냐 하는 부분은 추후에 두 세력이 연합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본인이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는 않았지만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출마를 머릿속에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워낙 당내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소위 윤핵관 세력과 결탁을 해서 이준석 대표에게 맞설 것이다. 이런 관측인데 동의하십니까? 네. 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건 맞는 네, 것 네. 같아요. 그런데 그 그림대로 과연 윤핵관들이 응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제가 보건대는 차기 당대표로 직접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뭐 안철수 의원하고 힘을 합쳐서 뭘 하겠다.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지지하는 이른바 친한계가 네. 꽤 당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뭐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별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핵관들은 아마 독자 노선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가 뭐 계산상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에 대구 변호사 사무실 화재 피해자 빈소를 찾았습니다.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첫 지역 방문이 대구가 됐는데요. 그냥 대구에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또 다른 일정들도 있었죠. 네, 네. 뭐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만나는 일정도 있었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이제 보수의 텃밭이기도 하고, 예. 그러니까 겸사겸사. 그 다음에 이제 뭐 법조계하고의 뭐 관계 개선.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친윤계 얘기를 했습니다만, 친윤계의 그 주력군이 또 검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점들.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나름 계산을 해서 간 행보라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예, 뭐 코로나 봉사 감사패를 권영진 대구시장이 준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받으러 간 것도 겸사겸사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을 만났단 말이죠. 두 분은 지난 대선 때부터 관계가 돈독했습니다. 서로 훈훈한 말도 했고요. 또 안철수 의원이 뭐 글을 달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젊은 층이 홍준표 의원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 한 수 배우겠습니다. 뭐 그런 글 써서 화제가 됐는데 홍준표 당선인도 안 의원에게 좀 힘을 실어줬고 어떤 계산이 서로 맞아 떨어진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윤핵관과의 대결이죠. 네. 뭐 이준석 대표도 뭐 염두에 뒀을 거라고 보내지는데 두 분 네. 입장에서는 사실 차기에 이제 대선 또 출마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두 분은. 그러니까 동병상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아직은 경쟁 상대까지 가기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차기 또 잠룡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분 입장에서는 지금 두 분은 윤핵관 이준석과의 대결 구도를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다고 하면 둘이 좀 다정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그들과의 대결 구도를 어느 정도 만든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구 시대부터 대선의 어떤 잠룡으로 존재했던 두 분이 새로운 신진 그룹으로 나오고 있는 이준석, 윤핵관 두 그룹과의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어 간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이제 안철수 지금 의원 같은 경우에 대구에다 공을 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은 당대표 경선이 국민의힘은 50대 50이에요. 네. 그러니까 일반 경선, 당원, 일반 국민. 근데 당원들이 대부분 이제 TK에 많고 일반 국민들 중에 TK에서 많은 부분 지지를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텃밭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대구에 좀 더 공을 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홍준표 의원이야 당대표 출마는 안 하실 거니까. 다만 이제 함께 뭔가 동변상련의 마음을 가지고서 윤핵관의 견제용으로 안철수 의원을 이용하고 활용하는 부분은 홍준표 의원한테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거기서 세력 싸움이 일어나면 본인은 가만히 있다가 어부지리로 뭔가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생기지 않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안철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본인의 정치적 행보에는 마이너스 될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좀 약간 외로울 수 있는데 이 두 분의 관계가 앞으로 좀 돈독하게 당분간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전략적 공조, 그러니까 네. 5월 동주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차기 대선 예. 경쟁 구도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는 또 뭐 상황이 또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그런데 예. 지금은 일단은 서로 힘을 합치는 것이 여러 가지 유리한 측면들이 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활용하려고 드는 그런 경향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